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EPL과 라리가로 편성된 승무패 20회차 분석방송 2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0회차에서는 라리가 7경기는 단통 승부로 공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EPL 7경기는 투마킹 3개로 커버를 해서 8,000원 복식 구간으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첫 번째 경기는 2번 대상 경기이고요. 본머스와 에버튼의 29라운드 일정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치러졌던 전반 라운드에서는 구디슨 파크에서 에버튼이 3대 0으로 승리를 했었죠. 근데 에버튼의 모습이 그때 그 구디슨 파크에서 보여줬던 에버튼의 퍼포먼스가 진실이라면 주말 경기는 너무 쉬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구디슨 파크와 비탈리티 스타디움의 분위기를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볼 수는 없겠죠. 본머스는 솔랑케, 클로이 베레트, 세메뉴의 공격 조합이 예상되지만 왼쪽 측면의 클로이 베레트보다는 시니스텔라 옵션이 나아 보이고요. 근데 시니스텔라는 햄스트링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반이면은 뭐 경기가 리그가 끝날 때쯤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머스의 남은 일정은 뭐 솔랑케, 클로이 베레트, 세메뉴 뭐 이런 조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섀도우 스트라이크 옵션도 그 좀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현지 업체들의 대부분의 예상은 그러니까 알렉스 스코 선수를 섀도우 스트라이크로 솔랑케 뒤쪽에 배치를 했는데, 그 스코 선수가 비교적 단신이죠. 축구 선수로 치면 178이면 그렇게 장신에 속하는 편은 아니고요. 알렉스 스콧보다는 빌링 선수, 그러니까 193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스콧 선수보다는. 뭐 공중 제공권에서 장악력이 좋은 필립 빌링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에버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버턴이 아무래도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신 선수가 에버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빌링 선수가 섀도우 스트라이크로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에버튼의 삼선과의 싸움, 그리고 세컨볼로 흘러나오는 공중볼, 이런 부분에서는 본머스가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지 업체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에서 한 7군데, 그러니까 7개 업체 정도는 스콧 선수를 예상 선발로 보고요. 그리고 한 3곳 정도, 2-3곳 정도는 빌링 선수를 예상 선발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보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렇게 누가 좋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본머스의 예상 라인업이 현재는 최선의 선택 같아 보이지만 최선의 조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탈리티 스타디움에서 그 팀 간 상승에서 본머스가 월등하게 앞선다고는 하죠. 근데 실상 보면 그 이번 경기, 그러니까 본머스와 에버튼의 경기의 분석의 지표로서는 뭐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라올라 감독이 본머스에 부임해서는 에버튼의 3선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대패를 했고요. 3대 0으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션다이치 감독은 표본은 적지만 에버튼 부임하고 나서는 본머스에게는 거의 뭐 저승사자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이전에 본머스로 기울었던 그 팀 간의 상승은 게리 오닐 감독과 램파드 감독 간의 전술적인 대결이었을 뿐 지금의 이라올라 션다이치 감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그런 자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머스 홈에서 에버튼에게 강했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전술도 다르고요, 감독도 다르고요, 선수들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팀들 간에 붙었던 시합을 이 경기의 분석 자료로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이라올라 감독과 션다이치 감독이 직접 맞대결을 벌였던 전반 라운드에서는 3대 0으로 션다이치 감독의 완승으로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디슨 파크에서 치러졌던 전반 라운드를 보면 더 집약해서 에버튼이 매일에 했던 3골의 그 3골의 패턴만으로 본다면 굉장했죠. 그 제임스 간의 파이널스도 어려운 위치에서 방향만 바꿔서 밀어넣은 그 이지골,
또 두 번째 골은 상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벼락처럼 터졌던 해리슨의 원더골. 그리고 마지막 골이 그 두쿠레 선수죠. 그러니까 볼에 대한 집중력이 만들어낸 두쿠레의 그 세컨 피니시. 자, 어느 부분 또 볼옥슛이 없었던 전술적인 패턴의 성공작이었다는 평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경기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머스는 직전 3경기에서 2승 1무로 다시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본머스가 본 모습을 찾아가는 괜찮은 결과물들을 내어놓기는 했지만 지난 3경기에서 상대했던 팀들이 3팀이 공교롭게도 챔피언십으로 강등이 유력한 최하위 팀들이었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본머스의 전술과 이라올라 감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에버턴이었다는 점, 그리고 에버턴 또 강등에서 지금 현재 에버턴은 강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 그리고 동기부여와 팀 경기력에서는 에버턴의 우위를 점쳐볼 수 있지만 경기는 비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치러진다는 부분에서 서로의 이점은 상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팀 모두가 유리할 수 있는 한 가지씩의 뚜렷한 사연이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멈춰 보겠습니다. 본머스의 승리 구간과 에버턴의 승리 구간을 함께 가져가면서 최대한 리스크를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경기는 3번 대상 경기고요. 노팅엄에게는 30라운드, 그리고 크리스탈에게는 29라운드 매치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 결과를 분석하시기가 참 애매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연일 부진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크리스탈의 아이에우가 꾸준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에제와의 콜라보가 이제 한 번쯤 터질 때가 된 것 같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 마킹 구간을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3번 경기입니다. 3선에 볼리가 빠져있는 노팅엄이나 9A가 빠져있는 크리스탈이나 뭐 피차 일반입니다. 중앙 3선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서로의 리스크 같아 보입니다. 자, 문제는 올리스가 빠지면서 에제, 마테타, 아예우 3톱으로 지금 가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 옵션, 그러니까 이 3톱 말고는 가용할 전술이 크리스탈에게는 전무해 보인다는 것이 또 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리스크로 보입니다. 후반 종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노팅엄이 유리한 테이블이 된다는 뜻이겠죠. 신구 조화 속에서 조직력으로 승점을 쌓아왔던 크리스탈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일관적인 경기력을 보여줄까? 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결과는 뭐 아니면 도. 자, 결론은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노팅엄은 PSR 규정 위반으로 승점을 6점이나 까먹어 버렸죠. 그래서 이 노팅엄이 사실 지난 시즌 승격을 하고 나서 지난 시즌, 올 시즌 해서 2시즌 동안에 거의 5천억 가까이 쏟아부으면서 38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5천억이지 뭐 5천억이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사실 성격을 하고 2시즌 동안 5천억을 쏟아붓고 강등을 당한 팀은 뭐 유례를 찾아볼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입했던 38명 그리고 쏟아부었던 5천억 가까이 되는 돈, 참 실무자는 죽을 맛일 겁니다. 자, 이랬던 대가가 강등이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은 구단으로서도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요일 새벽에 더 시티 그라운드 위에 서 있는 노팅엄의 11은 필사적생은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필사적생의 각오로 물고 떠들 준비가 되어 있는 노팅엄의 투혼의 승리 구간과 에제와 마테타 그리고 아이에오라는 노련한 3톱의 포텐이 제대로 터질 수도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 구간을 더블로 담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경기는 4번 대상 경기고요. 세필드에게는 29라운드 일정, 플럼에게는 30라운드 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팀마다 지금 처해진 일정, 그러니까 라운드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리그가 종반으로 갈수록 그 한 경기에 따라서 승점을 계산하시는 게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등권에 그 물려있는 팀들이나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물려있는 팀들은 지금 현재 승점도 중요하지만 몇 경기를 치렀느냐, 지금 이 상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운드별로 각 팀의 라운드를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첼시 같은 경우는 27경기를 치렀는데 풀럼은 29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팀별로 2경기 정도 차이가 나 있는 팀도 있으니까 6점 정도는 지금 우리가 잘못 계산하면
큰 착오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제가 라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프로토나 뭐 승무패를 하다 보면 꼭 이런 팀이 있습니다. 차마 팀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엉망 같은 그런 경기력들을 무시로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디서 이런 강한 멘탈이 나타났는지 정말 강한 정신력이 빙의가 되어서 이기거나 비기거나 뭐 승점을 따내는 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책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팀을 잘못 봤구나 반성을 하고 다시 그 팀을 좀 올바르게 본다고 생각하고 배팅을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엉망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팀이 있죠. 지금 셰필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빅리그로 올라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5대 0은 기본이고 6대 0, 8대 0 뭐 이렇게 계속 내주다가 그 반대팀으로 제가 배팅을 하면 정말 또 귀신같이 강한 정신력으로 정말 어메이징한 정신력을 모장해서 무승부를 캐거나 성점을 캐갑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좀 멘탈이 나가요. 이렇게 유저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은 좀 깊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필드의 그 직전 본머스 원정 경기처럼 정신력으로 성점을 따내는 팀들의 직후 경기들을 보면 대다수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막장 팀이 정신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한계는 딱 한 경기였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한 경기, 두 경기면은 뭐 다시 원래대로 회귀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한 경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장 팀이 정신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한계는 딱 한 경기였다. 정말 그 한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배팅을 하기 때문에. 챔피언십 강등 확률이 99%의 그 셰필드라고 보여지고요. 그 남은 일정에서 셰필드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정팀 풀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풀럼은 홈에서 벌어놓은 승점을 원정에서 닦아먹는 요상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타 팀들도 홈과 원정력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만 풀럼도 상당히, 그러니까 홈에서 뭐 11승, 12승 정도 거둔다면 원정에서 1, 2승 상당히 좀 격차를 많이 보이고 있는, 홈과 원정의 경기력의 격차를 많이 보이고 있는 풀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럼의 또 다른 리스크는 지금 라인업으로만 본다면 전 세계 그 국가대표들이 모여있는 구단으로 본다면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맨체스터 시티,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풀럼이 있겠죠. 이 풀럼은 레알 마드리드급 국대 차출을 보냈던 팀이고요. 뭐 거의 전 선수가 국대 차출을 다녀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이진급, 그리고 B 옵션 같은 경우는 아닌데 풀럼의 A 옵션들은 거진다 국대 차출을 다녀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포워드 라인의 윌리언과 무니즈, 윌리언이 왼쪽에 있죠. 그리고 무니즈가 그 원톱으로 나가 있는데 그 윌리언과 무니즈가 다행히도 국대 차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전방의 브라질산 공격 조합은 충분한 휴식 후에 나오는 경기인지라 포워드 라인의 세기가 다운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국가대표 모든 구단 풀럼이 각자의 조국에 충성을 다하고 또 부상자가 하나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도 없이 돌아왔고 조국에는 충성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겠습니까? 소속팀 풀럼에게 주말 라운드 승리라는 감사의 선물 정도는 준비하지 않았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경기는 5번 대상 경기고요. 토트넘은 29라운드, 그리고 원정팀 루턴타운은 30라운드 일정입니다. 시청자님들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의 동기부여, 그리고 빅리그 잔류 티켓의 동기부여, 자,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대동소이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빅리그 역사 속에 이러한 동기가 상충되는 그런 매치업에서 8할 이상은, 그러니까 80% 이상은 상위 스테이지의 동기부여가 강했던 팀들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1할은 무승부, 그리고 나머지 1할은 잔류의지가 부여되었던 팀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토트넘의
그 A매치 후유증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그러한 부분은 정상적인 A 라인업 길이가 충돌할 때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루튼 타운은 지금 정상적인 라인업을 볼 수가 없고요. 루튼 타운이 시즌 첫 승을 올리던 그 에버턴 원정이나 리버풀과 무승부를 캐던 10라운드 때나 뉴캐슬을 잡아내면서 포효했던 12라운드 때나 브라이튼을 4대 0으로 떡실신시켰을 때나 모든 매치업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방금 예시해드렸던 4경기에서 분투했었던 그 루튼타운의 A 라인업 중에서 현재 출전이 불가능한 선수들만 출연한다면 4경기 모든 매치업에서 최소 5명에서 8명을 아웃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튼타운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쳤던 위 4경기에 포함되어 있던 그 베스트 11, 그러니까 선발 11 중에서 지금 나올 수 없는 선수들이 거의 많게는 8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적게는 5명.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어떤 그 잔류의 동기부여, 그리고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의 동기부여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라인업끼리 충돌했을 때 얘기지, 지금같이 지금 만신창이가 된 루튼타운의 라인업을 가지고 토트넘 경기를 잡아낸다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루튼타운은 로키어로부터 시작을 했죠. 지난해 12월이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로키어로 시작했던 마지노선의 붕괴부터 시작해서 아데바요, 오쇼, 그리고 마침내 오구베네로까지 자 이어지는 1, 2, 3선 구석구석 모두가 아웃되어 있는 루튼타운입니다. 자, 이러한 초상집 루튼타운을 핫스퍼 스타디움으로 불러놓고 경기 종료 후에 망년자시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얼굴은 그려지지 않는 5번 경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경기는 7번 대상 경기고요. 에스턴 빌라는 30라운드, 그리고 원정팀 wolverhampton은 29라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지난 토트넘전에서 퇴장당했던 맥기니, wolverhampton전에서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겠죠. 에스턴 빌라의 유일한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맥긴 선수는. 그래도 황희찬과 네토가 사이좋게 같은 햄스트링으로 빠져있는 wolverhampton보다는 한결 나은 상황이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급기야 wolverhampton의 중앙 디펜스를 책임지던 그 다우슨까지 사타구니 부상으로 잠시 이탈 중입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부상이라고 하면 메니스크스 부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부위라서 출전을 한데도 다우슨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 방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wolverhampton이 이제 기대해야 될 것은 그저께부터 부상 회복 훈련에 들어간 듯한 그 추나 선수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메디컬 리스트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딜 갔지 하고 보니까 부상 회복 훈련 중이라는 그런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물론 추나 선수가 오랜 시간을 좀 비웠기 때문에 경기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워낙이나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이기 때문에 훌륭하게 소화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추나 선수의 짝인데, 추나 선수의 짝으로서 황희찬과 네토가 지금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아사라비아 조합밖에 없겠죠. 추나 선수와 아사라비아의 조합,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아사라비아 조합밖에는 이제 wolverhampton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사라비아가 추나 선수의 오른쪽 뒤쪽으로 좀 물러선 채로 그 날개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왼쪽은 레미나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남아있는 자원들 중에서는 추나의 양쪽을 책임져 줄 선수는 사라비아 선수, 레미나 선수가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황희찬과 네토가 있을 때처럼 일직선상으로서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지는 못하겠지만 추나 선수로부터 한 1m 정도를 뒤쪽으로 받치는 수비로 전환할 때 아주 그 속도를 감안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wolverhampton이, 그러니까 내일 그 게리 오닐 감독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격적으로 맞짱을 들어서 그 에스턴 빌라를 원정에서 잡을 수는 현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황희찬도 없고, 그리고 네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3톱 형태로 가되 사라비아와 레미나를 약간 뒤쪽에 물러두게 하고
수비로 전환할 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하고 수적으로 그 수비 라인의 우세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울버햄튼이 취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또 이런 걸 놓칠 양반이 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요일 새벽에는 그 에메리 감독이 한눈만 팬다 버전으로 명감독 반열에 올랐거든요. 그런 우나이 에메리가 울버햄튼의 측면으로만 아마 주구장창 치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레미나와 사라비아를 밑으로 내리면 사실 중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의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치고 들어가서 아마 다우손이 빠져있는 중앙 12라인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시청자님들도 내일 그 화면으로 보시면은 그 에스턴 빌라가 측면으로 치고 들어가서 중앙에서 파이널 작업을 하는 장면들을 시납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에메리 감독은 라이센스가 빠져있는 포지션이 포착이 되면 죽도록 그 구멍만 파재 끼고 결국엔 성공을 해냅니다. 토트넘에게 다음 시즌 챔스 티켓을 그냥 양보해 줄 리가 없는 에스턴 빌라가 그 진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되는 울버햄튼과의 30라운드로 예상이 됩니다. 네토와 황희찬 그리고 다우손이 지키던 자리는 에스턴 빌라의 정예 라인업들의 쉼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을 해드렸던 승무패 20회차 분석방송 2부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남아있는 라리가 4경기죠. 1번, 8번, 13번, 14번 경기의 분석 영상은 모두 단통 승부로 공략을 해보는 3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형제들의 매치업들이 포함된 9번 경기와 12번 대상 경기는 마킹 구간 이미지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